바다가 날벼락이라는 게 다 이런 얘기를 두고 한 말일까요? 김기혁 아나운서. 네,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야심한 시각에 누군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.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.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네. 네, 부천시 심곡동의 한 골목길입니다.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인데요. 아하. 이 한 남성이 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. 그리고는 네. 무언가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들어갑니다. 아하. 이곳에서 빠져나와서 유유히 사라지는데 이 아이고. 남성이 머물렀던 곳에서 벌건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고 연기까지 위로 올라옵니다. 네. 불길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해당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을 들어가서 알립니다. 아하. 그리고 함께 이 해당 건물에 있던 관계자와 나와서 불을 진화하기 시작하는데요. 네. 다행히 빠른 시간에 이제 발견을 해서 불을 끌 수 있었고 네. 잠시 후에는 경찰까지 출동을 하게 됩니다. 아하. 아마도 이곳이 불이 날 만한 곳은 아닌데라는 네. 추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렇게 불길이 누군가 다녀간 후에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는데 저곳이 어떤 건물이었을까요? 그 불이 난 곳이요. 김기혁 아나운서. 예, 해당 건물은 숙박업소였습니다. 숙박업소였어요. 예, 거기 네. 이제 해당 관계자도 사실 이제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었고, 네. 그 숙박업소였기 때문에 투숙객들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아이고,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숙박업소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통화하던 분이 불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카운터를 막 두들기더라고요.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와 보니까 불이 붙은 게 그냥 붙은 게 아니고 살살 이렇게 붙어가는 게 아니고 막 그냥 한꺼번에 확 하게 이제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서 막 위에까지 번지니까.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? 저 목소리에 상당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. 김남국 변호사님, 저 불지른 사람 잡을 수 있었을까요? 네, 잡히기는 잡혔는데요. 아하. 바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. 네. 이 남성 그냥 한 번 불 지르고 그냥 도주한 게 아니었고요. 네. 그 주변을 무려 2시간가량 배회했다라고 합니다. 아하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배회한 게 아니라 2차례 더 방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네. 네 번째 방화를 하려고 했을 때의 그 방화 시도 하던 중에 범인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. 아니 그러면 하룻밤 사이에 불을 3차례나 저질렀다는 건데 그리고 4번째 방화를 하려다가 결국 붙잡혔다고 합니다. 오윤성 교수님.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진짜.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그 종로 쪽에 그 작년인가요? 그 아마 여관에 불을 질러가지고 어머니하고 아이들 네. 사망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. 맞아요. 네. 지금 통상 이런 사람들은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열등감이라든가 즉 어떤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네. 물론 이제 본인은 뭐 어떤 그 이 사회에 대한 그 분노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저렇게 불을 지르고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어떤 뭐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뭐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은 그걸 갖다가 아예 관심이 없어 네. 버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불을 지르는 그 어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불을 질러 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그 소방차가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. 하하.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뭔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불을 지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네.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 분노의 표출이다 이렇게 네.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요, 그 화재가 났던 곳 검게 그을린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물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. 하재근 평론가님 혹시 원한 관계에 의한 화재 방화였어요? 뭐였습니까? 저 50대 남성이거든요. 네. 저 50대 남성이 스스로 한 얘기가 있는데 아하. 직업도 없고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한 뭐예요, 거예요. 이게 진짜? 그래서 본인의 신상을 비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. 본인이 비관을 했는데 왜 남을 해치려고 했는지 그게 그러네요, 진짜.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네. 이 도심지에 방화를 하면 누가 이 피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데 특히 네.
숙박업소 주변에 방어를 했다는 것은 네.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것인데 네. 본인 신상을 비관했는데 왜 남을 해치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피의자 50대 남성의 경우에 과거에 방화 전과도 있다고 하고 그래요? 그리고 보통 이제 방화하는 경우에 불을 지르다가 본인도 약간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50대 남성은 불에 그을린 자국조차 없다는 거예요. 아하. 그 이야기는 자기는 불 지르고 나서 바로 피했다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세상 살기 싫어서 자포자기한 사람의 행동인가? 네. 그것 같지는 않고 전과까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네.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본인의 방어에 대한 욕망이나 어떤 습벽 때문에 저지른 그럴 수도 범죄가 있겠어요. 아닌가 네.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죄질도 죄질이지만 뭔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나요? 어떻습니까, 이 남성? 그렇죠.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재 방화의 전과가 있다라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고요. 네. 여기다가 지금 하루 만에 3번을 방화를 하고 4번째 방화를 시도하다가 지금 검거가 된 것이잖아요. 오싹합니다, 진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죄질 자체가 굉장히 상습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. 현재 이 검찰은 50대 피의자를 방화 혐의로 송치한 상태이고요. 방화 중에서도 좀 형량이 높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로 방화는요. 삽시간에 순식간에 남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. 반드시 법에 엄단이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